지난 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뛰다가 결국 균형을 잃고 한 바퀴 구르는 모습 지금 나옵니다. 일단 저 여성 병원으로 향했고 보상금을 놓고서 버스기사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의무로 정한 자동차 보험은 남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면 만약에 벌어질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인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 윤서영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서영 지점장입니다. 다들 자동차 보험을 드시는데 그렇죠.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보험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들게끔 의무화돼 있잖아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보험에선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도를 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너는 얼마 너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큰 손실과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운전자 보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보호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법적인 것에 대한 보호 장치가 운전자 보험에 있다. 그렇죠. 일단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필요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형사적인 처벌을 얼마나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치거나 그 차를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피해를 입고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을 내가 받고 감옥을 가느냐 감옥을 가느냐? 아니면 보험으로 해결하느냐 요것에 대한 차이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고가 났을 때 경황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운전자 보험을 들어서 갖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어요? 내가 사고를 내면 고의는 아니지만 저는 행정적 처분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과태료 아니면 벌점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신 분들 주변에서 저 가끔 봐요. 사업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가셨어요?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 그러면 사업체부터 시작해서 그분 인생 전체를 네, 흔들 수 영향을 있는- 미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내가 지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 현 사회에서는 요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안한 마음이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맞아요. 금전적 보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래서 운전자에서는 합의금, 벌금, 나를 방어할 수 있게 변호사 비용 일단 요즘은 선지급으로 다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지만 그렇죠. 그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게 없다는 말씀이죠. 자동차 보험에서 해드리는 거는요. 법적인 책임이에요. 차가 망가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차 고쳐드릴게요. 다치셨어요? 제가 치료비 내드릴게요. 여기까지. 운전자 보험에서는 합의금도 금액도 크고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훨씬 크고 합의를 보는 실제 손해 난 그 비용만큼 실비로 지급이 되고요. 네.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합이 굉장히 잘 되던 김 사장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김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음주운전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 보험이 있을 때와 자동차 보험만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에서도 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이 계셨어요.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쳤어요. 그럴 수 있죠. 안전사고라고 하거든요. 네. 버스 안에 탔던 승객분들이 급정거하면서 와르르 이렇게 넘어지시는 경우.
예. 예, 그럴 때 다치거나 하시면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영역이에요. 아. 그래서 버스 공제조합이라던가 택시면 택시 공제조합, 승용차면 차주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잘 받았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억나시는 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1년 4개월, 5개월 정도를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보게 됐어요. 안타까웠던 사고는 뭐냐면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차선이 2개가 있는데 자전거가 옆에 이제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밤에 이쪽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는 불법 주차한 차를 피하느라고 버스 쪽으로 조금 붙었다가 다시 괜찮으면 떨어졌다가 이 상황이 반복이 되다가 뭐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니까 이분이 놀라서 버스 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확 꺾다가 버스에 살짝 부딪히면서 인도 쪽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자전거 운전하시던 살짝 분이. 붙이면서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자기 혼자 중심이 안 잡힌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버스 운전 기사님은 모르고 그냥 운행을 하셨죠. 워낙 버스가 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살짝 와서 퉁 친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사실 넘어지신 분이 손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입원을 하셨고 뺑소니로 신고가 돼서 굉장히 이 기사님이 고생 하시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뺑소니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되셨고요. 다치신지 모르고 기사님 그렇죠. 가셨는데 어쨌든 다친 사람을 놓고 가셨으니까 그렇죠. 뺑소니가 된 거네요. 예, 일단은 본인이 가서 고의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버스랑 충돌이 있었고. 네, 있었고 사실은 이 기사님이 백미러를 살짝 봤어요. 이상한데? 이러면서 살짝 봤는데 그때는 이미 이분이 인도 쪽으로 넘어지셔가지고 다른 거에 가려서 이분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고 그냥 가신 건데 영상을 봤던 그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지했다. 알고 그냥 간 거다. 이건 뺑소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뭐 일주일 동안 거의 진짜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면서 억울해하셨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다행히 변호사 선임비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서 결국은 뺑소니를 무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 뭐 하나 더 있으면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신 사고가 있었어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 네, 본인은 분명히 파란불일 때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착각들을 좀 가끔 하세요. 왜냐하면 늘 같은 길을 길을 가시니까. 늘 같은 코스로 늘 비슷한 시간대에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파란불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상대방도 좀 일찍 출발하긴 했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왕 하고 이렇게 사거리에서 오다가 버스 옆구리를 빵 부딪히고 그랬던 사고였는데 이분은 신호위반 사고가 됐죠. 상대편 차에 타고 있던 두 분이 이제 진단서를 끊으시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기도 하고 자기는 분명히 파란불이라고 봤다. 근데 영상을 보니 빨간불이고 신호 위반에 12대 중과시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겁이 나신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희 쪽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내역을 갖고 오셨는데 다행히 변호사님 선임하셔가지고 무혐의로 잘 끝나고 합의도 잘 끝났던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자 보험 보장이 달라졌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심으로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인데 바뀌는 부분이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50% 정도 넣겠다. 1심에서 500, 2심에서 신청하면 또 500, 3심도 500.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에 어렵게 변호사님을 구했어요. 그래. 보험사에서 500만 원 준다 했으니까 나는 500만 원에 구했어. 그렇다고 500만 원을 줄까요? 안 주나요? 250만 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50%만 네.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50%의 본인 부담금을 내시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럼 법이 이제 바뀌어서 이전에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셨던 분은 5천만 원까지 변호사 맞아요. 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최대가 500이고요. 예. 내가 1,000만 원의 변호사님을 구했어요. 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500, 제가 500, 부가세 100만 원은 내 거. 그래서 나는 600, 보험사에서 500.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오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급 정보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합의금입니다. 사망 시에 최대 2억 원까지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올 수 있는 큰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벌금입니다. 벌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인사사고 그리고 대물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경제력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적으로 보호받고 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롭게 운전대를 잡은 여러분을 위한 특급 정보 윤서영 지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